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재수하고 싶은 이제 20살입니다. 20살. 이제 안 찍으려다가 이게 뭐 질문 마감 책임감 있으시고요. 채택률도 책임감 있으시고 여기다가 독서가 취미라서 라는 말을 보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동영상 녹화 해드리는 겁니다. 지나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걸 찾다가 첫 번째 초중고 때 어쨌든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성적은 당연히 엉망이고 그건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한 거니까 초중고 때의 데이터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 한 거하고 못한 거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재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공부를 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초중고 거는 별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제 사탐은 3, 4등급이고 나머지는 7, 8등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7등급하고 9등급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상담 준비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모의고사 현재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점수를 봐서 점수랑 점수하고 등급도 소수점으로 하셔야 됩니다. 9등급, 8등급이 아니라 8점 몇 등급 이렇게 등급. 원점수하고 뭐 유사한 표준 점수를 찾아가지고 모의고사를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까지 유사한 걸 찾아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 두 번째는 이제 목표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어느 과를 갈 것이냐가 더 좋습니다. 목표 과를 정해서 이과를 이렇게 대학별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늘어놓으면 되니까 목표 학과를 정해서 오시면 상담하기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 보면 이제 책을 읽어서 뭐 국, 수, 그다음에 탐구도 이제 두 과목을 정해야죠.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여기 이거 보면 문과인지 이과인지도 차이가 나는데 문과인지 인과인지도 밝혀야죠. 상담을 하려면. 왜 그러냐면 수학에 들이는 공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테니까 범위가 차이 나니까 문과인지 이과인지 학과를 정하면 보통은 나오니까 뭐 상관없지만 이렇게 탐구를 정해서 탐구 과목을 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과목을 정할 수도 없다. 그러면 여러 과목을 책을 읽어보든지 아니면 문제를 풀어서 이런 문제라면 공부하고 싶은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오셔야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탐구 과목도 결정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어. 학과를 정하면 이 대학에 따라서 그 영어의 배점이 확 달라지니까 영어 공부도 학과에 따라서 대학을 선정한 다음에 역으로 입시 전략을 짜야 되니까 대학이나 학과도 어느 정도 학과나 대학의 카트라인도 어느 정도 정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정하면 입시 방법이 막 확 달라지거든요. 배점이 다르니까 계획이. 그래서 어디부터 공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자, 이거는 뭐 공부 계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뭐 과목마다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기초 공부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그쵸. 국영수 탐도 모르네. 국어, 영어, 수학. 현재 등급 이건 8등급 잡고 영어도 7등급 잡고 국어는 4등급 잡고 그쵸? 탐구. 근데 독서를 좋아하는데 문과일 가능성이 크네요. 그래서 이거는 4등급 잡고 1, 2. 그럼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목표는 이게 현재 등급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최종으로 수능
공부가 1년 정도 끝나면 이거는 2등급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영어는 한 5등급, 7등급인데 5등급이나 4등급 5등급 잡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수학을 이거를 3등급이나 2등급이나 올리냐에 따라서 그럼 4등급 잡고, 이거는 2등급 이렇게 잡아서 가는 게 현실적인 목표로는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이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까. 자,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평가하니까 이런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그러면 상담 준비하면서 모의고사 점수, 현재 점수를 하는데, 목표 학과를 정하고 문과 이과를 정한 다음에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기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다시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봐서 그 점수, 이 변환 점수, 이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해서 변환 점수를 갖고 와야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걸 급격하게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뭐냐? 이걸 굉장히 급격하게, 이걸 변화되는 공부를 해서 급격하게 보는 방법은 뭐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졸업하셨을 테니까 수능 기출을 푸셔야 되고, 근데 기출을 풀 수 있는 능력이 국어하고 저거는 되네요. 수능 기출을 풀고, 그 다음에 플러스 EBS 교육방송의 수능 특강 정도는 공부하시고, 교육방송 공부하시고, 수능 기출, 교육방송, 평가원. 수능 기출은 이제 369 모의고사까지 하는데, 이거를 수능 기출을 열심히 보신 다음에 한 권 정도 끝낸 다음에 다시 모의고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수능 기출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풀고 모르는 걸 체크하고, 그래서 1차 점수, 1차 채점한 점수, 그 다음에 해설을 읽어본 2차 채점한 점수, 그 다음에 해설을 외우고 정리하고 쓴 다음에 3차 채점한 점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초 공부를 하면서 1차 했을 때 틀린 것의 이유, 그거를 내가 개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정답의 이유, 이걸 찾는 방법, 이렇게 써주고 혼자 써보시는 거고요. 2차 채점하면서 내가 1차에서 2차로 했을 때 어떻게 하니까 맞았다, 아니면 틀렸다. 그러면 요 틀린 거를 모르는 이유, 이걸 모르는 이유를 찾아서 써면 되고, 그 다음에 3차 채점에서 이해를 전혀 못하는 부분, 이해 못해서 못 외운, 외우긴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 못한 부분이나 이 3차를 풀면서 느낀 어려움, 이게 문제 풀 때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문제집에다가 써 오신 다음에 이걸 훑어보게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점수가 현재 점수가 아니라, 이렇게 수능 특강이나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서 1차, 2차, 3차 하면, 그죠? 국어화는 할 수 있어요. 탐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그냥 보면서 읽으면서 억지로라도 그냥 하시고, 수학은 쉽지 않죠. 수학은 못하겠죠. 그러면 국어 점수가 정확하게 몇 등급인지, 그러면 뭐 3.2등급입니다. 이렇게 되고, 수학 점수가 정확하게 몇 등급인지, 그러니까 평균 7.5등급입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탐구 점수가 몇 등급인지, 그럼 탐구가 뭐 2.7등급 나오고, 이거는 3.2등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계획상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틀린 것들, 이 틀린 것들을 보고 맞출 수 있는 한계 문제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까지는 한계치로 해서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맞출 수 있는 이 대학에 맞춰서, 학과에 맞춰서 최적의 코스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럼 국어 어떻게 공부하느냐? 기출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하는 걸로 기초 공부를 다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 걸 보고 이렇게 학습 그 스케줄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탐구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탐구를 먼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어하고 탐구 점수가 안정이 되면 그럼 영어는 비중이 낮은 대학을 찾으면 한 등급 차이가 0.5거든요. 그럼 8등급에도 4점밖에 안 떨어지는데 차라리 수학 2개 맞히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집중할 수 있는 걸 어떤 비율로 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탐구도 2과목 정도 정해서 집중해서 하시는 것. 그래서 풀어보고 문제점을 찾아오는 게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모의고사 현재 점수가 나오는데 이것만 밝혔는데 학과랑 대학을 정하고 기초 공부로 모의고사로 하세요. 어차피 힘든 건 저도 아는데 1차, 2차, 3차 해서 4차로 해서 4차 풀든지 5차 풀든지 해서 이거는 내가 10년치는 다 외웠다 그러면 재수를 하면서 이게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공부하는 기준 명확하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기출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국어하고 제가 뭐라고요? 탐구는 되고 영어도 어느 정도 되는데 수학은 능력이 안 돼서 힘들다는 거죠. 해설을 보고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해설 보고 모르는 부분을 준 다음에 집중해서 하고 요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줬던 동영상 인강을 들으면서 설명도 들어가면서 하세요. 그러면 총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인강 듣고 이게 수능 기출문제 10회 10년차 369로 쳐서 수능 한 5년차 5개년 거꾸로 하고 369 평가문제집 이렇게 외워서 한 10회 정도 암기를 해서 5번 이상 풀어가지고 한다고 칠 때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시간에 한 달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교육방송에 있는 거를 먼저 다 풀어요. 그러면 교육방송도 다 풀어요. 교육방송 다 풀고 틀린 거를 쭈루룩 오답을 보고 모르는 걸 다 체크를 해요. 자, 이러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학습 상태가 제 상담 채널에 보면 학습 누적 기록부 있는데 거기를 몇 개를 보신 다음에 그런 식으로 다 누적해서 기록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 학습 누적 기록부. 유튜브에 동아샘 이렇게 치신 다음에 상담 채널 들어가면 학습 누적 기록부 제가 코멘트 해주는 거 있는데 이런 누적 기록부를 쓰세요. 누적 기록부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거랑 그래서 누적 기록부를 가지고 가세요. 상담 받을 곳에 저한테 오시든. 그래서 누적 기록부를 가지고 가야만이 정상적인 상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만 가지고 재수하고 싶고 어디서 상담받아야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상담을 가도 상담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상태. 그러니까 적어도 상담 가면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 학원에서 상담 보는 거기서 모의고사 보지 말고 이거를 3회에서 5회 정도를 현재에서 그럼 급하면 3회에서 5회를 보고 가든지 그런 다음에 그 3회, 5회 모의고사를 이렇게 틀린 거, 정답, 모르는 거, 이해 못한 거를 다 일일이 형광펜으로 틀린 거, 개선할 점, 정답, 찾는 방법, 모르는 거, 봐도 모르는 거. 두 번째 걸려서 몰랐던 거, 해답 보고 했는데, 세 번째, 이게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색깔편별로 틀린 거를 체크를 하고, 그거를 통계를 내갖고 개수를 적어가야, 그래야 얼마나 빠르게 가르치면 변화가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가서 요거를 2등급, 영어는 5등급, 4등급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영어에 투자하는 게 과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수학 하나, 이 두 개는 독서를 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으니까 독서하는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수학을 내가 몇 등급까지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재수의 성패가 갈리겠죠. 그러면 이 수학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수학의 정확한 상태는 이 수능을 본다고 모의고사 지금 7등급 8등급은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수학책 쉬운 단계를 사서
이 해설에다가 쉬운 해설, 쉬운 책을 사서 해설에다가 모르는 거, 이 해설을 이해 못하는, 이 문제 말고 해설에 모르는 걸 형광펜으로 다 치고 어디 모르는지 쓰세요. 이렇게 쓰고 가면 얼마나 걸려서 수학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부분을 다 체크를 하고 쓰세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려야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6번입니다. 수학 쉬운 책으로 해설에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가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본 거, 목표 정한 거, 모의고사 정한 거, 목표 정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의고사 기초 공부를 하는 동안에 누적 기록부를 쓰는 거, 기초 공부를 해보는 거, 해본 거에 대한 느낌을 말하든지 해보고. 왜? 진행 정액 때문에 진짜 한다는 걸 느끼니까. 누적 기록부, 학습 누적 기록부 이거 쓰시는 거. 그 다음에 쉬운 책, 수학책 모르는 거 체크하는 거. 이걸 가지고 가셔야 국어에 대한 약점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걸릴지, 영어는 얼마나 공부를 시켜야 될지, 수학을 이걸 보니까 이 모르는 걸 체크한 걸 보니까 얼마큼 시켜야 될지, 탐구는 이렇게 되니까 틀린 게 뭐니까 얼마의 점수를 예상할 수 있을지가 돼서 이거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어느 대학을 가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맞춰서 가능하다, 못하다, 시간을 어떻게 짜야 된다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20살이거든요. 20살. 수능 기출 인강 있는 걸 찾아서 수능 기출만 반복해서 이거를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출발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수를 하는 재수 계획을 확정시키려면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재수를 성공할 수 있도록 있을 만한 계획이다. 아니면 확신을 받아야 출발을 하잖아요. 과감하게. 그러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상담 준비는 그렇습니다. 학생의 현재 상태, 모의고사 점수가 있어야 되고요. 목표나 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 학생의 공부를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고요. 그 학생의 이렇게 틀린 것들의 유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특히 수학에서 어떤 것들을 모르겠는지의 의사표시가 정확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대학에 맞춰서 계획이나 일정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짧은 기간에 적어도 수능 기출 10회분 아니면 수능 기출 5회분에다가 평가원 5회 금년도 가까운 연도로 그래서 5년치랑 평가원 한 5개 그래서 10회 정도 급하게 하면 10회 정도는 매일 풀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본인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상담을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담이 의미가 있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힘들겠지만 인강 보고 수능 기출부터 암기하시라는 거죠. 수능 기출부터 암기하시면서 이렇게 1차 풀고 틀린 거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다. 정답을 보고 찾는 방법, 이 정답을 어떻게 내가 찾아내고 어떻게 공부하겠다. 2차 시험 보고 내가 다시 봤는데 해설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틀렸다. 그럼 왜 몰랐는지 쓰고 3차 시험을 보고 이 부분은 전체 이해조차를 못하겠다 라고 쓰면 이 단계마다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답 정리하면서 수능 기출 10회 정도 풀고 오시면 그러면 상담 시간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들리고 아마 유료 상담을 하지 않으면 유료 상담 3시간 15만원 받으면 되거든요. 3시간 15만원 받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이렇게 다 해오시지 않으면 상담이 이 점쟁이처럼 찍을 수밖에 없는데 해오시면 3시간 정도면 학생의 기본적인 재수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중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